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재회인강을 통해서 계속 재회에 대한 이해도를 올려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중간에 하나 딱 관광한 게 헤어지자 할 때 어떻게 여러분이 대처해야 하는지를 경우별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헤어지자 할 때 놓아줘야 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영상들에서 누차 말해왔듯이 매달림은 상대방이 오히려 더 부정적인 감정이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쩔 때는 적절하게 매달림도 필요하고, 어쩔 때는 딱 끊어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케이스별로 매달림의 정도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매달림보다 효과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도 감정이 남아있긴 한데 연애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헤어지는 경우, 감정이 완전 소실되어서 헤어지는 경우, 상대가 권태로움을 느껴서 헤어지는 경우. 자,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대표 예시 케이스들을 준비를 했는데, 다른 케이스들도 여러분 물론 많지만 해당 케이스들과 거의 유사성이 있는 내용들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가 딱 세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이 부족한 부분들은 댓글들 보고 제가 추가 영상 제작이든 카페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각각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도 감정이 남아있긴 한데 지금 연애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헤어지는 경우, 자, 이 경우는 단칼에 매달림 없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상대방이 지금 이별을 말하는 순간까지도 감정이 잔여해 있다라는 말은 이별의 말을 하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그널들을 보냈을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가능한 상대방 자신도 나와의 관계를 이어가고자 합리화도 굉장히 많이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 내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연애에 대한 만족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헤어진 케이스겠죠. 즉,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했다는 것을 실감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적어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었고, 비록 내가 태도가 좋지 못했지만 그것이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님을 반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달림으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매달림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잘하겠다, 변할 수 있다, 나는 어떡하냐, 이런 내 슬픈 감정을 상대에게 토로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이성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사랑했음을 얘기를 하고, 진지하게 내가 너한테 기회를 얻을 수 없겠느냐라는 것을 이 면대면으로 어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상대가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카톡으로 뭐 전달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카톡은 여러분 언제든지 상대가 그 대화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실감도 나지 않고 말로 하면 오글거리지 않을 말들도 텍스트에서는 굉장히 오글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만남이 좀 어렵다면 전화로라도 이 음성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감정이 완전 소실되어서 헤어지는 경우. 사유가 어찌됐던 감정이 완전 소실되어 헤어지는 경우는 여러분 흔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나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추후 완벽하게 현재 내가 재회를 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장 내가 내 감정적인 어필을 한다는 것은 추후에도 나와 일반적인 교류마저 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금기사항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절대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한테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나요? 아니죠. 귀를 막고 어떤 정보를 얘기해도 그냥 커트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판매사원이 잠깐만 더 들어달라면서 자기 사정들을 막 얘기를 해옵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이 사람이 연락이 올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재회를 하기 위해서는 추후에 어떤 상황이든 이 사람과 일반적인 교류, 이성적인 느낌이 안 나는 상황에서의 교류라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감정이 완전 소실된 사람에게 이렇게 감정적인 매달림을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이런 일반적인 교류마저 하지 않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경우 차단 등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차단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을 차단했고 더 이상 연락이 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지가 상대방한테 각인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오랜 시간 뒤에 연락을 하는 것도 뭐 카톡을 재가입해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연락을 해도 상대가
뭐야, 내가 얘 차단했는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연락을 해? 시간이 지난 뒤 연락을 하는 것임에도 장애물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상대가 권태로움을 느끼고 이별하는 경우. 제가 여러분 요즘 상담하면서 깜짝 놀란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이별 원인과 권태기를 뭔가 별개로 보더라고요. 이별을 했는데 뭐 이런 이유로 헤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뭐 권태기도 좀 껴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권태기는 무엇입니까? 뭐 정말 오래 만나서 더 이상 흥미가 느껴지지 않아서 서로에게 미적지근한 것이 권태기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연애에 만족하지 못해서 감정이 묻어난 상황이 되는 것이 권태기입니다. 그리고 이별 상황은요, 대부분 권태로움을 어느 정도는 함유를 하고 있어요. 즉, 이별의 원인 자체가 이 권태로움의 원인인 상황이 월등히 많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두고 이별의 이유와 권태기를 별개로 두고 각각 해결책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요, 이별 사유에 대한 처치가 중요한 겁니다. 이 권태로움의 유무가 아니라 상대가 감정이 남아있느냐 없느냐가 맞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도드라지는 갈등은 아니지만 계속 안 만나다 보니까 감정이 완전 소실되어 권태로움이 찾아왔다면,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우리가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래된 커플이 너무 갈등이 잦아서 서로 지쳐가면서 권태로움이 찾아왔다면, 이때는 통상적으로 자녀 감정이 한 번에 정리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 추후의 재회를 생각하더라도 매달림이 필요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 어렵지 않았죠? 쉽게 생각하면 상대가 나한테 자녀 감정이 있다, 그때는 뭐 울고불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 이별 이유에 대한 후처치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매달려 보고, 자녀 감정이 전혀 없을 때는 매달리기보다는 내 이미지를 챙겨서 추후의 교류를 다시 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든다. 쉽죠? 여기서 후처치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최근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완벽한 재회 전략 시즌2 후처치 편 보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